5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취임식도 치르지 않고 곧장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윤 지검장의 오늘 첫 출근엔 노승권 1차장 검사 등이 미리 나와 도열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 3명의 차장검사 가운데 2명이 윤 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빠른 선배입니다. 그 의미와 윤 지검장의 오늘 출근 풍경을 박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8시 49분 차에서 내리는 신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미리 나와 있던 노승권 1차장 검사와 이동열 3차장 검사 등이 맞이합니다. 노 1차장 검사는 사법연수원 21기, 이 3차장 검사는 연수원 22기로 23기인 윤석열 지검장보다 선배입니다. 이정회 2차장 검사는 윤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윤 지검장은 연수원 선배나 동기지만 부하 검사가 된 이들 차장 검사들과 악수를 하며 등을 툭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통상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이나 본인보다 고위직에 임명되면 물러나는 게 검찰 관례입니다. 이날 윤 지검장의 출근은 기존 검찰의 인적 쇄신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윤 지검장은 취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추가 수사와 우병우 재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윤 지검장은 파격적으로 취임식도 갖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단한 상견례만 하고 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윤 지검장의 최우선 과제는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추가 또는 재수사, 그리고 특검과 검찰로 이원화된 국정농단 사건 공소의 원활한 유지와 이를 위한 교통정리, 협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라고 윤 지검장 임명 배경을 콕 집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인사다. 그렇군요. 이것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취임으로 서울중앙지검발 검찰의 인적, 제도적 쇄신과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임 윤 지검장의 첫 번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검찰 안팎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가영입니다. 네, 임명도 파격, 취임식도 생략한 첫날 행보도 파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가 윤 지검장 임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윤 지검장 임명 절차 논란,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논란은 인선이 발표된 지난 19일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 지청장은 이 글에서 검찰청법 34조를 언급하며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해당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이 조항은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 관한 조항인데요. 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윤석열 지검장 임명을 발표한 건 19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경인데요. 네. 인선 발표 직전인 오전 10시경에 이창재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네. 또 같은 날 오후에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뭐 바쁘게 돌아갔네요, 하루가. 네, 그래서 윤 지검장 임명 발표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당시 법무차관이 과연 임명 제청을 한 것이냐, 네. 또 김주현 당시 대검 차장과 논의를 했는 것이냐가 그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뭐 논란을,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는 뭐라고 했나요, 이에 대해서? 네, 청와대는 윤 지검장 임명 다음 날인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뭐 청와대가 해명을 하긴 했는데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검찰총장 대행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또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의 제청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네. 또 정 대변인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임명을 백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네. 논란의 당사자죠. 그 제청권을 행사했어야 할 이창재 당시 법무장관 대행 법무차관 뭐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창재 전 차관은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 없이는 대통령의 인사 재가가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 그런 절차 논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당사자가 제청을 했다는데 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래도 뭐 찜찜하다면 찜찜한 부분이 그 대검이랑 뭐 논의를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뭐 완전히 밝혀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제가 대검 고위 관계자에게 법무부 장관 대행이 윤 지검장 제청 전에 검찰총장 직무대리 상태인 대검 차장과 논의를 한 것이 있냐 문의를 네. 했더니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그 네. 부분은 법무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창재 당시 차관이 제청을 한 것은 맞지만 정확히 어떤 경로로 제청을 하게 된 것인지 즉 대검과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무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네. 그 제청 부분은 제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차관님께서 어떻게 한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답변이 좀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뭐 논의를 했으면은 대검이든 법무부든 뭐 논의를 했다, 뭐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튼 뭐 당시 법무장관 대행 본인이 뭐 제청을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절차상 하자는 없는 셈인데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검찰 인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검 차장에 봉욱 서울 동부지검장이 임명돼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대항할 이금노 신임 법무부 차관도 오늘 취임했습니다.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 인사는 장관과 총장 인사를 위한 숨고르기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28년 넘게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는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임무와 국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거학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적폐와 개혁 대상으로 몰린 현실에서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에게 견디라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승풍파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끝없는 파도를 헤쳐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큰 뜻을 품고 스스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는 김주현 전 대검 차장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후배 검사. 바로 오늘 대검 차장 검사에 새로 취임한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 봉욱 신임 대검 차장 검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 여러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정책기획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했고 평소 온화하고 서탈한 성품으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말 그대로 쇼크에 빠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데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봉욱 신임 대검 차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봉욱 신임 차장은 무엇보다도 검찰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할 법무부 차관도 새로 취임했습니다.
이금로 신임 법무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과 대검수사기획관,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거쳤습니다. 전국검찰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대검기획조정부장을 지내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합니다. 국회에 파견 나가 법사위 전문위원을 지낸 경력도 있어 여야 정치권 생리에도 익숙합니다. 신임 이금로 법무차관과 봉욱 대검차장은 각각 연수원 20기 19기로 전임보다 한 기수씩 아래로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이금로 법무차관과 봉욱 대검차장검사의 임명과 취임은 조직 안정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 만큼 이들이 보좌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엔 검찰 개혁을 수행할 개혁 성향의 인사가 올 거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로 인사이드 법조계 인사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앞서 이금로 신임 법무차관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취임 소식 전해드렸는데 신임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검사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 오늘 법무부에 첫 출근한 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요. 네. 그 장관이 공석이니까 뭐 현재로서는 법무부 장관 역할 대행을 하는 법무부 네네. 장관 대행인데 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네. 그 특임 검사로 임명돼서 수사를 지휘했던 소심파 검사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법무부 검찰국이 낸 이금로 신임 차관 프로필에는요. 절제된 공사생활로 향하로부터 두터운 신망, 네. 선공후사의 자세와 성실함이 돋보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좋은 말들은 많이 써놨네요. 네, 그렇죠. 예. 뭐 종합해 보면 뭐 실무에 밝은 뭐 원칙주의자 뭐 이 정도로 네. 평가할 수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뭐 안정을 꾀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장관을 보좌할 적임자라는 게 뭐 네. 청와대 인사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뭐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봉욱 대검 차장은요, 뭐 수사면 수사, 기획, 뭐 정책, 뭐 여러 정책 부서들을 두루 거친 팔방미인 검사라고 네. 얘기가 나오는데 법무부 뭐 인권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법무실장 이런 경력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그 인권보호 등 뭐 검찰 수사 관행 등에 대해서 뭐 적임자라는 평가인데요. 네. 특히나 그 관련해서 그 봉욱 대검차장 프로필에는 검찰 내 신망 그리고 솔선수범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역시 뭐 좋은 말들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봉욱 대검차장은 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데 네. 20기인 아까 말씀드린 이금로 법무차관에 비해서는 또 한 기수가 빠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종합하면요. 검찰과 법무부를 아우르면서 뭐 조직도 좀 추스르고 그리고 추후 전개될 뭐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총장을 보좌하면서 그 조직 내 동요도 맡고 그리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좀 막아달라는 뭐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말 그대로 깜짝 발탁으로 뭐 검찰이 거의 쇼크에 쌓였는데 일종의 뭐 완충 인사, 뭐 숨고르기 인사 그렇게 보이는데 관심은 이제 법무와 검찰의 수장, 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가 오느냐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 일단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네.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법무부 장관을요, 검찰과 행형, 인권 옹호와 출입국 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해뒀고요. 같은 법 7조는 각 행정기관의 바로 장관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한마디로 뭐 검찰 개혁의 최종 수행자이자 책임자라는 자리고요. 네. 검찰총장 역시 뭐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검찰의 모든 사무에 대한 사무 감독권,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검찰 개혁의 키는 장관과 총장 이 두 사람이 쥐고 있는 건데 오늘 차관이랑 대검 차장 취임도 결국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장관과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뭐 인사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러면은 장관과 총장 뭐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네, 뭐 요즘 뭐 여러 인사들이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오늘처럼 뭐 차관이나 차장을 일단은 검찰 내부 인사로 안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은 뭐 비검찰 출신,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검찰총장은 일단 현직보다는 전직 검찰이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네. 뭐 거론되는 인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좀 장관은 뭐 특히 좀 의외에 지금처럼 보여준 깜짝 인사가 또다시 발탁될 가능성이 좀 눈여겨보고 있어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주말 사이에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새로 임명됐는데 여기도 키워드는 개혁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그 임명되신 분이 네. 그 김영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어제 임명됐는데요. 네. 그 김신임 법무비서관은 법원 내에서 아주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의 간사를 맡고 있는 네. 분입니다. 이 국제인권법 연구에 뭐 많이 저희 쪽에서도 전달해드렸는데 그 대법원장의 뭐 제왕적인 권한 축소, 뭐 학술대회 축소 지시에 따른 뭐 법원행정처 사태 때 법원 내에서 뭐 내부방이 아주 실명으로 글을 올리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뭐 사법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법관이라 사법개혁 전도사라 불릴 네. 정도입니다. 이 김 비서관은 뭐 지난 2009년에도 그 광우병 촛불 시위 재판에 당시 신영철 대법관이 뭐 개입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실제 자기 이름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는 등 뭐 그야말로 할 말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입니다. 뭐 법원 개혁 관련해서도 김형현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역할이 있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연금을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중대범죄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구속됐던 문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특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국민연금에 1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3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재판에서 5개 혐의, 18개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부터 총 592억 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을 병합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매주 인류에 별도로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감사 이유로 꼽고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법무부와 검찰 간부 10명을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실정법 위반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과 진행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주민들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23일 의정부를 시작으로 24일 구리, 25일 광명, 26일 평택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일반 행정, 문화, 교육, 노동 등 14개 분야 상담을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변호사가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고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인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희 법률방송 로투데이는 내일 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